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? 네,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전해드렸었죠.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. 그때도 개편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 우려되는 점도 많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. 정부가 다시 한번 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손질하기로 했는데요. 왜일까요? 그 배경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예, 그래도 한편 발표한 정책을 다시 이제 전격적으로 재검토하는 결정이 쉽진 않았을 텐데 가장 큰 이유라면 역시 여론 때문이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8일 만이었습니다. 경영계에서는 대체로 개편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노동계에서 반발 여론이 거셌기 때문인데요. 이렇다 보니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겁니다. 윤 대통령은 법안 내용과 소통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 주 69시간이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폐지가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발표되자마자 폐지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. 대통령실은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이 재차 설명을 했는데요. 네. 고용부 장관 역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. 사실상 69시간이라는 주 최대 이 근무 시간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의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도록 바꾸는 게 이제 기존의 법안인데 이게 뭐 일할 땐 일하고 뭐 쉴 땐 또 몰아서 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법안 설명 당시만 해도 이 고용부 장관은 MZ세대 특징에 잘 맞는다며 이 선택 근로제를 도입하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그런데 오히려 이 젊은 층의 반발이 더욱 컸던 겁니다. 실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 주 42시간 정도였습니다. 네. 주 5일제로 따져봤을 때는 하루에 약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초과로 이 2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주 42시간 현재 주 52시간제보다 10시간이나 적은 건데 자, 이런 마음이다 보니 69시간 근무제도 이 발표되자마자 이런 가상의 시간표가 하나 올라왔거든요. 예, 저도 봤습니다. 이거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할 경우 가정한 이 가상의 직장인 일과표입니다. 주중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까지 근무하도록 짜여졌고 출퇴근 시간 1시간을 빼면 수면 시간 고작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. 여기에 주말 수면 시간은 온통 기절로 표시됐는데요. 정부는 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기존에 있던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난주에 정책 발표하고 고용브리핑 365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사실 지금도 휴가를 다 못 쓰는 직장인이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도 이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 법정 유급 휴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휴가를 더 못 쓴다는 응답은 높아졌는데요. 이른바 MG노조라고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애초 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자, 여기에 민주노총이 주 69시간 근무를 강조하며 실시한 즉석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. 반대하는 답변 무려 88%에 달했습니다. 네, 이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찾는 게 앞으로 급선무일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? 네, 이정식 장관이 이 MG노조와 만나서 비공개 간담회까지 했습니다.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이번 개편안이 기본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인 만큼 기본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을 더 많이 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느냐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. 게다가 이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자가 연장 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적립하고 또 비수기 등의 강제 휴가를 보내면 실질 임금이 깎이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는
의견도 나왔습니다. 예, 법안의 취지의 현실성을 얼마나 담느냐가 해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. 사실 다른 노조 같은 경우는 반대가 여전히 거세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노동부는 이번 주에도 개별 MG 노조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겠다는 견해인데요.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, 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아예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경영계의 입장도 궁금합니다. 69시간 근로제도를 좀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경영계는 이 노동자의 주장,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 근로시간이 유연화되면 될수록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고용 증가도 없고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. 네, 자, 노조 측과 경영계의 온도차가 이렇게 뚜렷합니다. 사실 고용노동부로서는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란 도무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개편안의 핵심이 일주 12시간으로 묶여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건데요. 자, 그 결과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인데 이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한 주 단위로 연장 근로를 제한해야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결국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 11시간으로 정한 휴식 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다른 나라의 근로시간이라든지 뭐 제도를 참고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비교를 좀 해볼까요? 자, OECD 주요 국가들의 이 노동자들 연간 연평균 1,716시간 일하고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연평균 1,915시간 일하고 있었는데요.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답죠. 네. 자, 특히 독일은 1,349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566시간이나 적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독일은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으로 최대 1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6개월 혹은 24주 범위에서 하루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. 자, 혹시 카롯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? 예, 저 이거 최근에 기사에서 읽었는데요. 이게 일본어인데 과로사 이런 뜻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이 용어가 영어 사전은 물론 각국의 언어 사전에 수록될 정도로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일본은 2018년 노동시간 상한법을 제도화했는데요. 최대 월 45시간, 연 360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최장 51.25시간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주 52시간제와 비슷합니다. 자, 그런데도 우리보다 연평균 308시간 적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는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오래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. 자, 언제나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.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여론 수렴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?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.